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악가 김태한 씨의 모습이 좀 마치 노래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인데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남성 성악가로는 최초죠. 맞습니다. 네. 한국은 물론이고요.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도 첫 우승입니다. 김태한 씨는 2000년 8월생인데요. 이번 결선 진출자 가운데 최연소였고요.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내려온다는 목표로 임했더니 하나도 긴장되지 않았다는 소감을 전했는데 기사에서는 MZ세대다운 발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태한 씨는 어렸을 때는 록 가수를 꿈꾸다가 중3 때부터 정식으로 성악을 시작했고요. 이후에도 국내에서 쭉 공부하고 활동한 순수 국내파입니다. 그러니까 K-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는 우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태한 씨는 한국인들이 워낙 노래를 잘해서 국제 콩쿠르보다 국내 콩쿠르가 더 떨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우승을 한 김태한 씨도 있지만 이번 결선에 베이스 정인호 씨, 바리톤 권경민 씨까지 한국인 3명이나 진출을 했더라고요. 네. 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또 격려의 말을 전했죠. 그렇습니다. 네. 아래쪽 기사를 통해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조수미 씨는 3명의 결선 진출자들을 만나서 축하하고 격려해 주면서 조금은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초 유럽에서 활동할 때 동양인이 오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종종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외국 사람처럼 보이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실력을 보증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 콩쿠르 우승으로 K-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준 김태한 씨의 앞으로 활약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연은 오는 9월부터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김태한 씨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한국인들 노래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자랑스럽고요. 9월 공연 벌써부터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과외 도우미 구할 때를 썼는데 비대면 중개 몸서 그러니까 정유정 사건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앱 사용하기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고요. 아예 회원 탈퇴까지 하면서 앱을 지우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정이 범행에 사용한 해당 과외 중개 앱의 경우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신원 확인은 허술한 반면 과외 교사의 개인정보는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내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앱에 그칠 게 아니라 비대면 중개업계 전체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안전장치 필요할 것 같고 이전에도 가사도우미 앱 이용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앱을 통해서 부른 가사도우미에게 졸피뎀이 든 콜라를 마시게 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개 앱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이렇게 부작용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공시 기준과 또 신원 확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편리함이 있어서 우리가 앱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소방관 채용 면접관이 학원 면접 강사였다. 어떤 내용이죠? 네, 소방청은 올해부터 면접 시간을 늘리고 면접 점수 반영 비중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소 자격만 심사를 했다면 이제는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바뀐 건데요. 그러한 면접 전형에 바로 지난달까지 사설학원에서 소방 면접반 3주 과정 강사로 활동하던 한 교수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설학원 강사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관이 됐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고 또 면접 진행하면서 수강생을 만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면접관은 심리 전문가, 현직 소방관, 또 외부 전문가 이렇게 3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여기서 해당 교수는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이 면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방청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270여 명 되는 면접관의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 면접관 교육 과정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제지간을 만날 경우에는 미리 기피 신청을 하라고 교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교수도 사전 정보가 학원 수강생들에게 나가거나 면접 당일에 수강생을 마주친 일은 없었다면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면접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방청은 향후 면접관을 위촉할 때는 사설학원 강의 경력 등을 묻겠다고 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교수는 향후에 면접관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가 이 공정의 문제잖아요. 만약에 면접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면 면접관 위촉에 더욱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짬밥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햄버거. 요즘 군대에서 배달이 좀 많이 가능해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군 장병들의 배달 주문이 인근 상권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쩌다 특별한 날에 단체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이제는 시원한 커피가 먹고 싶을 때 바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배달 주문을 해서 먹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나름 배달료를 아낀다면서 여러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단골 식당들은 군부대로의 배달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라떼는 말이야 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아무 때나 이렇게 좀 배달을 원할 때 많이 시켜 먹곤 하는 건가요, 요즘에는? 네, 대체로 배달 음식 주말에만 허용이 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일부 부대에서는 일과를 마친 평일 밤에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배달 음식을 즐겨 먹다 보니까 정작 급식을 거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데 때문에 버려지는 잔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철은 식중독 취약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음식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배달 이용을 자제시킬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군 복무 환경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 확실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뉴스 끝나고 오랜만에 좀 라떼 한 잔 좀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도 열차 사고 소식이네요. 1995년에 358명이 숨졌던 사고가 있었는데 이후에 최악의 사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서 어떤 내용 전하고 있나요? 네, 인도 측은 응급대원 1,00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재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75명의 사망자가 나온 걸로 집계가 되고요. 또 중상자 수가 더 많아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철도 하루에 1,300만 명 그리고 연간으로는 80억 명이 이용할 정도인데 설비 노후화와 미숙한 운영 문제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모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철도 이용자 지금 수 얘기해 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루에 1,300만 명, 연간 80억 명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또 다시금 알려졌지만 인도 열차 정말 오래된 열차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도의 철도망이요.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에 목화나 석탄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철도의 98%가 그 당시쯤 만들어져서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위급 상황에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충돌 방지 시스템은 전체 노선의 2% 정도에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노선에도 이 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새 고속열차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하루 전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일정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인재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00여 명의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전하고 싶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